저와 만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한약 복용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이 든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흔히 하시는 걱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이건 양약이건 모든 종류의 약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약을 먹을 때보다 한약을 먹으면서 간 수치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복용하시는 한약에 어떤 성분의 한약재가 들어가는지도 대부분 모르시거니와 그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인터넷에 일반 분들의 입장에서 검색해 보았을 때 충분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약과 비교했을 때 정보가 몹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약 전체는 간에 나쁘다더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은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약재의 종류라고 하는 것도 수천 가지에 이르기도 하고 각 한약재가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꾸준히 조사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재를 처방해 드릴 때 그 약재가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아니면은 상당히 적은 편인지 이런 것들은 그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가 모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간에 소량 부담이 갈 수 있는 한약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환자분의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대체제가 도저히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환자분들께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1.5개월에서 2개월 차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면서 간 수치를 관찰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약재들로만 한약을 구성하게 된다면 이 또한 사전에 고지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약 때문에 올라간 간 수치는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시기에 발견을 하면은 그 약을 중단하면은 당연히 정상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약을 복용하는 기간 내에 같이 하였던 음주라든지 과도한 운동 아니면 건강기능식품까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 간 수치 상승을 경험하셨다면 그 약을 처방받은 한의사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중금속이나 농약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줄어든 편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한약재 유통이 잘 관리되지 않았던 시절에 일어났던 몇몇 사건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약재의 유통관리를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엄격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서 의료용 한약재만이 한의원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금속이나 농약에 대한 걱정은 적어도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에 대해서만큼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약재를 가지고 탕전을 마친 후에도 여러분이 복용하시는 한약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속에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아니면은 곰팡이 독소, 미생물 한도 이런 것들이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또 있는지라 저도 이에 참여하면서 안전관리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흔한 걱정 2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진료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피검사에 뭔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나쁜 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든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인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께 저는 그렇다면 약을 안 드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한약을 먹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을 안고 살면서 계속해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치료해야 될 질병,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상태에서는 혈액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대규모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한약의 복용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몸에 어떤 이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건 좀 사담이기는 하지만 저도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지금까지 5년 이상 동안 하루도 한약을 입에서 떼지 않고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의사이지만 환자분들께서 현재 복용하고 계신 양약을 한약을 복용하면 무조건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프신 분의 몸 상태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병행 투여하는 것이 이득이 훨씬 크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약과 양약을 병행 투여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이것은 워낙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무조건 된다 혹은 무조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한약과 양약을 병행 투여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환자분이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약 치료에 앞서 많은 분들이 흔하게 걱정하시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